Congratulations. 드디어 각하께서 나는 꼼수다의 존재를 파악하셨다고 합니다. 각하가 나는 꼼수다를 정말 모를까요? 궁금하시죠? 12월 2일 청주 공연 당시 얼마 전까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꼼수 얘기를 해가지고 진노하셨습니다. 그 새끼들 왜 안 잡냐고요. 이명박 대통령 헌정 방송. 나는 꼼수다! 각하가 출마할지도 모르는 각하의 형님 나라 미국 강연 직전에 드리는 각하 헌정 방송 나는 꼼수다 제 31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꼼수다가 미국에 갑니다. 12월 6일 뉴욕, 7일 보스턴 하버드대, 8일 워싱턴 DC 존스 홉킨스대, 9일 LA UCLA, 10일 LA 평화의교회, 11일 샌프란시스코 UC 버클리, 12일 스탠퍼드대. 자세한 안내는 facebook.com/딴지us 또는 peace21.org. 연말연시 이때만 되면 힘에 겨운 거칠의 선물 소동 때문에 야단이죠. 그러나 딴지라디오의 갖가지 선물용 상품은 받아서 흐뭇하고 주어서 보람찬 선물입니다. 연말연시 선물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딴지라디오의 나는 꼼수다 겨울용 후드티와 각하 찬양 달력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입 문의는 딴지 일보 홈페이지. BBK 저격수 정봉주 징역 1년 10년간 비상국권 박탈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고 마지막 대법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면 정권 탄핵 최정남 공육사 되겠습니다. 조선일보를 우습게 아는 최초의 정치인 정봉주. 시련을 뚫고 달립니다. 화제의 신간 달려라 정봉주 온오프 서점에 나왔습니다. 자기 생활의 스트레스의 근본이 정치다.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거, 투표는 사실은 자기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노력인 거죠. 닥 치고 정치입니다. 김어준이 쓴 정치 교양서. 닥 치고 정치입니다. 전국 온오프 서점에서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쓸 수 있는 앱북도 나왔습니다. 에리카 누나가 총알이 많은데 무슨 싸울 거를 걱정해. 핵무기도 있는데. 아니 핵무기 뭔지 알지? 뉴클리어 bomb. 근데 뉴클리어 bomb이 뭔데? 우리 진짜 알면 나만 알지. 가지고 있잖아. MB와의 관계가. 주진우 기자는 누구나 만납니다. 시사인 구동문이 서울 3700-3203. 정치를 알고 싶습니까? 보수를 알아야 합니다. 이 책 한 권이면 됩니다. 보수를 팝니다. 보수를 파면 진보의 미래가 나옵니다. 보수를 팝니다. 오, 벌써 5쇄 찍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조국 현상을 말한다. C8쇄. 나는 꼼수다 뒷담화. 5쇄. 다 합치니까 이 C8쇄네.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어요. 제가 가슴 통증 이 소식을 듣고 친구 하나가 전화를 해가지고 야, 유방암이냐? 이씨와. 제가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어디 병원 갔었는데요? 아주 제일 큰 병원. 아니, 내가 국회 보건복지통합부 병원장 연락해놓겠다 그랬잖아. 그냥 슬쩍 둘이 가면 어떡해. 너 그거 할까봐 우리 둘이 갔어. 말해봤자 시끄럽기만 하고. 아니, 내가 김종수한테 전화하고 내가 보건복지에 연락할 테니까 가라 그랬더니 그걸 왜 거기다 연락을 해요. 둘이 가서 검사를 받는데 유방암은 아닙니다, 확실히. 계속 여쭤봤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몸살이냐? 뭐 이런 모유 수유하는 중입니까? 뭐 이런 물어보고 검사를 받으면서 부인과 진료를 받으시죠 이런 분도 있고 피검사 다음에 네. CT 찍기 전에 심전도를 계속해서 체크합니다. 20분 30분마다. 근데 김총수 계속 여자 간호사가 왔을 때는 나보고 나가 있으라고 하고 남자 간호사가 와서 심전도 저기 주요 부위 B컵 주변에다가 뭘 꽂아놓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죠. 뭐 붙여놓지. 붙여놓죠. 네. 근데 계속 한다면 이걸 꼭 남자가 해야 되나? 꼭 B컵 아니라니까 B컵 자판에 또 나를 그리고 이러지들 마! 이 사람들아. 하여튼 검사 결과 심장 이상무. 네. 이상무? 네. 심장 이상무. 다만 하여튼 피로 누적 뭐 이런 거는 확실히 있고. 흡연 얘기 안 해요? 많이 하죠. 많이 하지. 담배는 절대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동안 담배를 펴.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라이터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병원에 가서 사인은 많이 안 해줬어요? 사인도 조금 해줬는데 네. 말 우린 정말 안 들었고요. 그냥 우리끼리 막. 아니 그 한의사 얘기해봐요. 이 두 사람 문제 있다 그러지? 얼굴 색만 봐도 알거든. 아니, 우리 어제 저기 여의도 공원 여의도 공원에서의 공연에서 끝나고 나서 한의사들 4분이 왔어요. 4사람 다 기본적으로 하여튼 피로 누적된 상태다. 난 아니라 그랬잖아. 난 얘기 안 했다며. 난 피곤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오늘 낮에 의원 그랬잖아요. 아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쉬고 싶다고. 요즘 무슨 얘기가 돌고 있냐면 나폴레옹 마상 30분, 정봉주는 차 한 30분이면 모든 게 다 수면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더라? 미건스? 전 세계 75억 인구들이 애용하는 거 아니야. 21세기 성경 달려라 정봉주. 21세기에 새로 태어난 잠언서 달려라 정봉주. 말도 안 되는. 자, 정봉주 의원이 책이 나왔어요. 달려라 정봉주. 보통 때는 이렇게 계속 거들먹거리지 않았는데 또박또박 걸었지 않습니까? 요새는 차에서 내리잖아요. 막 달려다녀요. 프레스센터에서 상 받으러 갈 때 막 달려가는 거야. 의원님 그랬더니 아니야 달려야 돼. 그러면서 달리고 있어. 움직이는 광고파잖아. 내가 움직이는 광고파. 막 달려 그냥. 우리 집사람은 정신 없어 죽겠대. 화장실 갈 때도 달려 집에서. 엘리베이터 20층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뻔히 알면서도 그 앞에서 달리고 있더라고. 졸라 부끄러워. 근데 어떻게 이게 베스트셀러 1등에 가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려. 벌써 아직 5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1등이 아니야. 2등이야 이제 겨우. 2등이라뇨. 전체 2등이었어 진짜. 지금요? 그럼요. 아니 이게 진짜 운이 좋은 게 진짜 운이 좋아. 왜냐면 김총수 이렇게 얘기해.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운을 몰고 다니는 사나이.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운이 움직이는 거야. 베스트셀러 2등이요? 아니 알라딘 온라인 선생님 알라딘에서 저기 3위로 올라갔어요. 어디요? 예스24. 오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닥치고 정치 나왔을 때 하필이면 잡수 형님이 그때 가는 바람에 아니 그 며칠 있다가 나왔잖아 잡수 형님이. 아니 처음에는 도가니한테 몰렸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박형철 씨 자기 혁명 이 국내 최강자들을 제끼고 드디어 1위 하나 이틀 딱 1위 했어. 잡수 형님이 나타나가지고 평소라면 당연히 1등 할 수 있는 엄청나게 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판매량이었거든요. 근데 짭수 형님이 확 쓸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내 2등만 했거든. 근데 드디어 1위 했어. 꺾어주기 시작해. 드디어 1위 했어요. 근데 1위 했어 지난주부터. 근데 정봉주 의원의 그 달려라 정봉주는 나오자마자 그 초강자들이 지금 없잖아. 갑자기 알라딘에서 2위가 됐어. 곧 떨어지겠지. 아니, 거품이 빠질 거예요, 거품이. 아니 읽어보면 벌써 이게. 버블 붕괴. 활짝 깔때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니, 책 모양을 깔때기로 되지 그랬어요, 깔때기로. 놀라는 게 책을 읽잖아요. 사상 최초로 이런 책 처음 봤대. 음성 지원이 된데 내가 옆에서 떠드는 것 같대. 책을 읽는데. 하여튼. 서적 깔때기 아니, 하나 근데 나오면 분명히. 이게 진짜 김총수 책이 좋아요. 달려라 정치네. 닥치고 정치가 정치에 대한 교본이에요. 명랑 교본. 근데 달려라 정봉주는 동반 깔때기 나왔어. 달려라 정봉주는 정치에 대한 명랑 교본인가 동시에 인생 포괄하는 21세기의 새로운 잠언서. 정치 입문하려고. 어떤 사람은 어제 사인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21세기 성경을 맞이하는 느낌이다. 그분 하품했었어. 아니
아니 그 정치 입문하면서 벼락치기로 예. 과외를 받았다 이런 진짜 주옥 같은 생활 정보는 내가 지금 살다 아니, 처음이었어. 아니, 근데 말 나온 김에 이 얘기해야 되겠어요. 주진우의 책도 올해 말 내년 초에 그래요? 최초로 공개합니다. 제목은 뭐예요? 제목. 모르지.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부끄럽고요. 부끄럽고요. 하여튼 나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근데 이제 오늘 그럼 나도 한 권 낼까 또? 뭐야, 너 마이너스 되냐? 그만 내리니까 계속 아니, 내고. 아, 보수를 팝니다. 계속 팔아야 돼, 내가. 나는 책을 다 써놨어요. 알잖아. 그 만화도 있고 다 써놨는데 김총수가 충고를 하더라고. 내지 마라. 내가 사람들 얘기를 경청하잖아. 오늘 내가 이제 과기대 옛날 공릉동 그 산업대에서 출판 기념 북 콘서트를 해요. 근데 학교 관계자가 연락이 왔고 이걸 취소하겠다는 거야. 어제 여의도 보고 4명이 모였는데 10만 명이 왔으면 최소한 혼자서 4만 명 내지 5만 명 오지 않겠느냐. 말도 안 그래서 된다. 내가 아니 그 4시면 2만 5천 명 아니냐. 그러니까 여의도 콘서트를 봤더니 내가 주도적 역할이기 때문에 반 이상의 역할을 하더라. 근데 최소한 5만 명으로 오겠다. 이건 또 무슨 깔때기야, 이건. 그러면은 이건 이그샘플 깔때기라고 예를 들면서 들어가는 거야. 이그샘플 깔때기. 아, 요새 신종 깔때기 막 개발하고 있어. 김총수가 못 쫓아올 정도로 신종이 많아. 안개 속에 싹 흩어지는 오늘 포기 깔때기. 오늘 낮에는 분명히 깔때기 들이댈 타임인데 뒤끝이 잠깐 흐리는 거야. 의원님 왜 깔때기 안 돼요? 그랬더니 이것은 안개 같은 포기 깔때기. 안개 속에 싹 사라지는 포기 깔때기네. 아 진짜 만화가 강풀 씨께서 저희 그 포스터를 하나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콘서트 포스터. 언제 만들었어 그거? 근데 전날. 그게 무슨 전날이죠. 상관이 언제 만들건. 공연 전날. 그러니까 의원님은 깔때기로 그냥 바로 그냥 정리됐어요. 나는 깔때기로? 돼지로 인간이라 그랬고. 깔때기. 나는 털이야. 나만 사람이야. 그러니까 부끄럽고요. 근데 진짜 책이 엄청나게 팔리나 봐요. 뭐가 엄청나게 빨려. 서점에서 이런 현상을 처음 본대. 누가 그래요? 아니 근데 그래서 모세의 기적에 비유했더라고. 뭐또 보세요. 그만 좀 해, 이제 말도 안 되는. 이거 무슨 깔때기야, 이게. 성경 깔때기. 아니, 근데 내가 잡수 형님한테 이의하는 거는 우리가 잡수 형님한테 빚졌기 때문에 네. 아무 말도 안 했어. 계속. 안 했는데 올해의 책. 음. 야, 예스24에서 꼭 그거 해요. 올해의 책. 네. 그건 몇 권 선정해요? 그건 이제 한 사람이 네 권이 선정하는데 네. 여기는 내가 1등을 해야 되겠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 나도 좀 해야 돼. 나는 꼼수다 뒷담화 지금 이거 올라와 있어요. 많이 여러분들 클릭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네가 한 번만 됐어도 지금 여기 1, 2, 3이 우리끼리 해먹을 수 있잖아. 관계 없어. 나는 스테디셀러야. 무슨 스테디셀러야 이 돼지야. 돼지도 깔때기를 뒤지네. 돼지 깔때기. 옷을 뒤집어 입고 그냥. 아니 근데 진짜 지치긴 지쳤어 다들 보니까. 난 멀쩡해요 이제. 무슨 소리 오늘 나도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쉬고 싶다 그러더니 태어났어. 내가 축구할 때 특징이 마지막 15분 남겨놓고 이때 빚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골 다 넣어. 다른 사람 지쳤을 때. 그건 뭐 이상한 걸 그려놓냐? 아니 저 조 그려놓고 있어 지금. 주지는 뭐 하고 있어 조 그려. 아유 주진수 원래 이 새끼도 엄살 안 부리는 놈인데 이 새끼도 뻗었어. 아니 주진은 어제 봤더니 데이트를 소매치기 데이트를 하더라고. 그거 나가면 주진 죽어요 편지. 뭐가? 말도 안 아니 되는 내 손을 잡더니 자기 주머니에 쑥 넣었다 쑥 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소매치기 데이트. 야 돼지 너도 피곤하지. 깔때기야. 난 지금 우리 사람이 이거 소화할 수 있는 일정이 아니, 나는 아니야. 아니 이게. 게다가 일요일 그 양산 공연 마치고 다 부산에 가서 쉬었죠. 나는 그날 KTX 타고 서울 올라와서 2시에 도착했어요. 4시에 나갔어 나는. 어제 나가서. 그러고 끝나고 유일하게 여기 김 교수가 사인을 11시 반까지 했나요? 그렇습니다. 11시 반까지 12시. 사인을 했어. 그 추운데. 12시까지? 나는 우리 그 미건스 가족들이 5군데 흩어졌고 다 가서 술 한잔 먹고 노래 부르고 끝나니까 2시 40분이야. 아, 예? 아유 또 내일부터 또 지방 영중이 단무지가 날 잡고 막 울어. 진짜 자기가 많은 정치인을 봤어도 이렇게 소통을 열심히 하는 정치인 처음 봤다. 누가 내 소리. 울어. 박영주 국장이 왜 울어? 아, 근데 엉엉 그러고 우는데 이 새끼한테는 단무지 냄새가 나더라고.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 성대모사 한번 해봐. 내일 청주 우리 의원님이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내일 청주, 모레 진주, 그다음 광주, 난 그다음 날 신났어, 아침 이제. 미국이야. 난 신났어. 미국 가지 않습니까? 미국도 하루에 2번씩 있지 일정이. 뉴욕 갔다가 그 다음 날 빡빡해. 보스턴, 그 다음 날 워싱턴, 죽겠어 이러다. 완전 킬링 그다음 날 스케줄이야. 그 LA입니다. 정도면. 네. 그리고 미국 시각이죠? 네. 9일 저녁 7시에 이벨 극장? 네. 거기서 또 LA. UCLA 대학에서는 그 학문적인 그 세미나가 있어서요. 교민들은 저희를 보고 싶으면 에벨 극장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UCLA 행사도 하고? 네, 합니다. 이벨이야, 에벨이야. 이벨. 에벨이 아니라 이벨. 이벨 극장. 발음 좋았어. 네. 그리고 헌정 공연, FJ로 스트레스 받은 분들을 위한 나는 꼼수다 방식의 FJ 대응 헌정 공연 저희가 일주일 만에 10만 목표를 했잖아요. 네. 경찰 추산 16,000명,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이 참여해서 주최 측 추산 5만 명, 경찰 추산 16,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경찰 추산 16,000명, 주최 측 추산 5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경찰이 16,000명 추산. 오늘 아침에 제가 경찰 간부하고 통화했는데, 꼼수 놀랍더구만. 변혁이야, 변혁. 그러더니. 반말해, 그렇게? 누구요? 그 경찰이? 뭐, 저하고는 또. 근데 16,000 추산이라며 얼마나 왔어요? 그랬더니. 한 5, 6만은 온 것 같아, 5, 6만은. 경찰 측이? 경찰이, 원래 경찰이 추산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1,000만이 안 돼. 그렇지. 근데 달라요. 경찰이 그때 다른데, 보수 집회 때는 300명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3만. 아니요, 2,000명 이렇게 해서. 그 보수 집회 때는, 보수 집회 방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1억이 넘고, 근데 나는 경찰을 사랑하는 게 우리 아버지가 경찰 출신이에요. 그래요? 네. 어디 서장님 하셨어요? 저쪽 그 경기도 저 위쪽 했는데 박경철 부친도 경찰 출신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난 경찰 좋아해, 사랑하고. 아니, 저희들도 경찰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있습니다. 그럼. 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저희는 찬성합니다. 검찰 이 무소불위의 그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날개까지 달아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이번 조정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때 있었던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을 검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방조한 장본인. 경찰 수뇌부 장본인이 바로.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조현호입니다. 아니, 이 양반아. 문대포 쓰지 말고 수사권 조정을 했어야지. 조진호. 일주일 지났는데 저 아직도 안 깠나? 불편하지 마. 아니 누가 트윗에 올린 거야. 주진우 포교이다. 이게 무슨 얘기야 변화하니까 맨날 김용민 교수가 쇼까. 아니 수사권 조정을 해야지 이 조용 같은 사람아.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조현호입니다. 아직도 물 안 먹은 씹새끼들 있나? 우리 경찰 수사권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물 쏟자, 쏠 사자에서 수사권. 그래서 물을 그렇게 쏘아야 되는구만. 수사권 발동할까? 조진호. 아니, 우리 경찰 이 일부 권력에 줄대고 있는 잘못된 경찰 수뇌부 빼놓고 그러면 대다수 선량하게 열심히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는 경찰들 많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2005년도 그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분립할 때 네. 제가 또 앞장서 갖고 그 싸운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아니 뭐든지 다 했대. 아니 17대 국회 내 활동을 국장이 보면 아니래. 활동한 걸 보면 우리 의원님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다 볼랐어. 사무실에 숨어 있었어요. 아니 그때 사무실에 숨었어요. 양주 먹었어요. 근데 그때 4년 동안 한 활동을 보면 5선 의원들이 활동한 내용하고 비슷해요 그게. 누가? 제가. 근데 2005년 이게 주어가 나중에 나온 것을 역갈대기라 그래. 뒤에서 나온 거. 2005년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 도치깔대기. 검찰하고 경찰이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진전이 있었는데 적어도 그 정도의 수사권 조정은 이루어져야 검찰에 대한 견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벤치 어검사 있었지 않습니까? 예. 변호사한테 벤치 받아먹고 핸드백 보내라고 하고 그렇지. 샤넬.
근데 법인카드 그렇죠. 이 여검사 무용했거든요. 무용? 네, 원래 예고에서 무용하다가 이렇게 법대 갔어요. 아, 그럼 서울예고 출신이네. 네, 맞습니다. 예, 서울예고는 무용을 해도 상위 한 1, 2%에 다 들어가는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아무튼 샤넬 맥시백 산다고 540만 원 붙이라고 해가지고 539만 원 주고 사고 그랬었는데 이거 범죄 행위입니다. 돈 받고 선물 받고 수사 봐주고. 근데 검찰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지난 7월에 이게 불거졌죠. 내부적으로 불거졌는데 그냥 옷 벗고 말았어요.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부산에서 스폰서 검사 나왔을 때 거기에서도 그 감찰해달라고 위에다가 했을 때 검사들 절대 감찰 안 합니다.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요. 제가 취재한 건데 그거를 먼저 소개를 하고 넘어가야죠.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네. 비위 사실로 조사받고 있는 그 검사들은 사표 수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표 수리를 한 거예요. 저거는 제 식구 감싸기거든. 네네.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지 않은 거예요, 저게.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이거 국회의원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랜만에 한번.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어. 검경 수사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설명 좀 해줘야 정보가 없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렇지. 그 기본 정보를 설명을 하자면. 그 몇 회 하긴 했었는데 우리가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조현호 욕하다가 제대로 못했는 큰 줄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경찰하고 검찰이 자기 밥그릇 싸움을 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것이 일단 검찰한테는 수사를 개시하고 그리고 중단하거나 또는 재판에 붙이는 기소하는 권한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검찰처럼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는 것이 검찰이 오로지 독점할 수 있고요. 그렇죠. 죄를 오로지 검찰만이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소 편의주의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검찰만 판단하는 자, 여기서 잠깐 기소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죄가 있으니 재판으로 넘기자. 그렇죠. 소를 제기하는 거죠. 소를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경찰은 뭐 하느냐? 경찰은 이제 수사를 하다가 검찰이 자료를 다 보내. 이걸 송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료를 증거물 압수물 다 검찰에 보내요. 그렇죠. 그럼 경찰엔 아무것도 안 남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수사도 검찰이 지휘를 하고 그리고 그 수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판단도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수사와 기소권을. 11월 29일 SBS 뉴스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앞두고 이병희 인천 남부경찰서 진흥팀장 지금까지 검찰한테 억압받다시피 해서 그렇게 수사 지휘를 받아왔습니다. 사실은 경찰 측 토론자들은 검찰 비리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나쁜 검사들은 수사를 중단시키고 진행권을 침해해서 검찰로 수사소를 다 넘겨라. 검찰은 인권보호를 위해선 검찰의 지휘가 필요하며 이두식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 검사를 수사할 경우에도 적법 절차에 따라 인권 침해가 없도록 진행하면 됩니다. 말만 바꿔. 청중 대부분이 전현직 경찰관이라 경찰에 불리한 발언을 하는 토론자에게는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양영진 경남진해 경찰서 수사과장 자, 일선 형사들과 검사들의 TV 맞짱 토론을 제안하겠습니다. 어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측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수사와 기소권을.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일대잔재예요. 그게 식민지 통치를 하려면 검찰 힘이 세야 됐거든. 그래서 그때 맞는 건데 근데 일본은 이제는 그 1차 수사권을 경찰에 가져왔어. 일본은 이미 계획이 됐어요, 그게.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경찰한테 1차 수사권이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조정이 뭐냐면 조정안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그 수사 이전에 내사라는 게 있어요. 내사.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단서 그 증거를 수집하기도 하고 좀 은밀하게 그러다가 이제 자체 종결하기도 하고 검찰에 안 넘기고. 그렇죠. 그런 내사 권한은 경찰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검찰도 있었고. 그런데
내사도 지휘를 받으라고 이번에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더 후퇴한 거지. 더 후퇴한 거죠. 완전 후퇴해서 그걸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사권도 뺏었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예를 들어서 이런 비리 검찰이 있다 이거야. 비리 검찰이 있는데 경찰이 정보를 잡았어. 내사를 시작해. 그래서 내사를 시작했는데 검찰이 중지해. 그럼 못하는 거죠. 그럼 못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검찰을 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도. 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작년이었는데 유아무개 대검 연구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2009년 10월 달에 용산구 한남대교 남단에서 이 유검사가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 3대를 들이받습니다. 근데 음주운전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5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그러면 그 정도면은 그다음 이거 사건 냈으니까 구속이죠. 당장 구속인데 0.055%. 그렇죠. 0.05가 넘게 되면 이제 이게 근데 사고를 냈습니다. 중앙선 침범을 했고. 음주에 걸렸고 중앙선 침범 사고니까 특가법에 걸리는 거예요. 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돼 가지고 사건이 서부지검에 송치됐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유 대검 연구관을 서부지검 부부장으로 거기로 발령을 냅니다. 서부지검은 용산경찰서, 그러니까 자기 사건 관할 검사로 했습니다. 이 사람 자, 중앙선 침범 사라지고 다른 거 사라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죄 지으면 아니 부산 스폰서 검사 받지 않습니까? 검사가 죄를 짓고 룸사롱에서 술 얻어먹고 성접대 받은 게 무슨 잘못입니까? 검사한테 누가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감히. 견제받지 않는 완전한 권력인데 그 내사 권한까지 뺏었단 말이지. 원래 내사 권한은 사실 인정하고 있었거든. 그렇죠. 묵시적으로 경찰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그것까지 뺏어가는 게 이번에 조정안이기 때문에 조정안이 아니라 강탈안이거든 이게. 그런데 그것을 경찰을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는데 동의한?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조현호입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혐의 있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물대포 쏘면 됩니다. 우리에겐 물대포가 있습니다. 검사들한테는 어떻게 할 건데요? 물대포 뿌리면 됩니다. 검사한테는 안 쏘잖아. 오줌 싸면 됩니다. 졸라 뜬금없는데 재밌다. 자, 우리 3년 반 동안 정치 검사들 많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상득 의원만, 이명박 대통령만 나오면 숨어버리는 검사들 보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씩 둘씩 드러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붙을 때 이 내용을 잘 이해한 여론의 도움을 경찰이 받아야 되거든. 그렇죠. 그런데 경찰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경찰 수뇌부들이 이 정치적 판단으로 물대포만 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대포만 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할 타이밍인데 경찰이 여론의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경찰 수뇌부가 방해하고 있는 거지. 자, 수뇌부 보십시오. 지금까지 어청수, 강일학, 조현호, 진짜 김석기가 중간에 될 뻔했었지. 될 뻔했었죠. 근데 어디 모시고 있다고 말하기 부끄러운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검경 수사권 분립은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2005년도에 참여정부 시절에 검찰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사 개시권, 기소권. 그래서 이거 검경 수사권 분립을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열린우리당 시절에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때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경찰한테 수사권을 넘기기로 그렇죠. 돼 있었어요. 그때 이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인 게 이 진보 진영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경찰은 조현호 경찰청을 총장을 제외한 나도 그랬어. 나도 놀랐어.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은폐 깔때기야. 깔때기를 알려야 될 시점에 안 날리면서 깔때기 효과를 내는 김종수하고 나하고 딱 준비하고 있었거든. 이게 종로 경찰서장 자작극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자작극 혐의가 있는 거하고. 자작극 혐의. 그렇지. 그럼 넘어가죠. 그 얘기로. 아니 근데 정리를 하자면 진보 진영에서는 검경 수사권 분립해서 경찰 손을 들어줬던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그게 여기서 공평하거든. 물대포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서 권력이 분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견제를 받아야 되는데. 견제 받아야죠. 모든 권력은 감시받아야 되는데 검사는 이번에 핸드백 있는 거 만약에 경찰의 수사권 분리가 구속입니다. 돼서 경찰이 수사할 수 있게 개시해서 구속입니다. 조사했으면 구속이에요 이거. 구속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네. 사형입니다. 사형까지는 안 되고. 누가?
그러니까 인격적 사형 정도는 인격적 사형. 아닙니다. 강제 포경 수술. 아니, 나 실했어. 아니, 앉았으니까 안녕하십니까. 자꾸 주진우가 540만 원짜리 샤넬백 들고 다니면 저 인간 또 짝퉁이 들고 나탔다 이러는 거야. 네, 맞아라고.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조현호입니다. 왜 잘 못해? 지금은 좀 잘해.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조현호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해. 잘 못해가지고 대다수의 고생하는 경찰 아저씨들 우리 고생하는 짓 다 압니다. 근데 수뇌부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에 종로경찰서 서장 폭행 사건은 어떻게 보세요, 주진우 기자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주진우 기자가 보시기에. 일단 경찰을 잘 아는 얘기를 한번 시작해봐. 그러니까 내가 기본 얘기를 먼저 하세요. 자락을 좀 깔면. 네. (11월 26일) 한미 FTA 비준 반대 집회가 벌어진 광화문.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연설 중에 터져나온 객석판은 근무복을 입은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이 국회의원들에게 집회 해산을 요청하기 위해 시위대가 몰려있는 쪽으로 걸어갑니다. 시위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서장의 경찰 모자가 벗겨집니다. 근무복 계급장이 떨어져 나가고 안경까지 잃어버린 박 서장은 관할 경찰서장이 공무집행을 하는데 이런 식의 불법적인 폭력이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측은 박 서장의 폭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광화문 광장 진입을 막아 시위대가 경악은행 상태에서 박 서장이 시위대 사이로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이 집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집회 참가를 막으려는 그런 꼼수다. 2008년 6월 10일 서울 광화문 촛불 집회 당시 촛불 집회에 정운천 농림부 장관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시민들과 직접 대화하고 싶다며 집회 주최 측의 거부 의사도 무시한 채 나선 겁니다. 이내 야유가 쏟아집니다. 거센 질타에 할 말을 잃은 듯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큰 길에서 쫓기듯 나와 골목길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 호위를 받으며 사라졌습니다. 1991년 6월 정원식 총리 서리 폭행 사건 당시 MBC 뉴스데스크 보도. 정원식 국무총리 서리가 외국어대 교육대학원에서 특강을 하던 도중 외대 총학생회 소속이라고 밝힌 학생 200여 명에 의해 운동장으로 끌려나가는 등 봉변을 당했습니다. 학생들의 계란 세례를 받고 옆 강의실로 피신했으나 학생들은 강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밀가루 세례를 퍼붓고 노태우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우발적이 아니라 사전에 모의돼 자행된 것이 분명한 만큼 관련자들을 엄중히 다스리라고 거듭 지시했습니다. 박홍 당시 서강대 총장. 이 어떤 폭력 내지 폭력적인 방법을 우리가 합리화하고 들어갈 때 이건 우리 모두가 바라지 않는 인간을 부수는. 서경석 당시 경실련 사무총장. 학생들의 심정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결코 납득할 수 없고 또한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정부와 제야 측은 서로 상대방의 실수를 최대한도로 이용해가지고 국면의 전환을 꾀아가자 서로 노력해왔습니다. 왠지 자꾸 생각나네 이분들이. 경찰서장이 정복을 입고 시위를 하고 있는 현장에 그 안에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그냥 밀고 들어간다. 그렇죠. 이거는 일단 교본에 맞지가 않아. 그렇죠. 제가 또 시위장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박 서장께서 사복
밖으로 입다가 정복으로 갈아입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장인 걸 알린 거야, 일부러. 그렇죠. 정복을 착용한 것은 경찰관으로서 당연한 자세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옆에 사복 입은 경찰들 아주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럼 뭐 당연한 자세 아니고 건방진 자세야. 무슨 자세야. 그리고 그 옆에 폭행한 사람들하고 사진 찍힌 사람들 네. 그걸 뭐 기자들이 막 취재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근데 경찰관 출신의 아들 아니에요? 딱 사진 보는 순간 이 사람 이거 사복조다. 맞아요. 딱 찍었죠. 기자가 보더니 나를 슥 쳐다보더니 이건 귀신인가? 딱 칼같이 찍어내니까. 무슨 깔때기야 이것도. 귀신 깔때기야. 그 정복을 입고 시위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에서 뭘 설득한다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시위대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고 그러면 그 경찰 수뇌부하고 저쪽 시위대 수뇌부하고 전화를 하거나 옆에 와서 만납니다. 그래서 정복과장이죠 보통. 네. 정복과장이나 밑에 사람들이 와서 워키토키도 숨겨가지고 와서 저 구석에서 만나서 어떻게 할 건가, 그렇죠. 뭘 어떻게 할 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공연 때도 미리 다 통화했다고. 공연 때도 어떻게 할 건가, 뭘 요구하고 그 얘기가 다 됩니다. 근데 우리 공연 때 참고로 경찰이 차벽을 치지 않은 것은 주진우가 경찰 사이드에 차벽을 치지 말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거꾸로 경찰이 차벽을 치고 경찰이 우리를 시위대처럼 취급하는 순간 진짜 시위대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공연이니까 우리를 건들지 말라고. 놀고 가겠다. 그 전에 경찰 수뇌부와 그 담당 수뇌부와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네. 그렇게 일어난다 이거죠. 그렇게 당연히 시위가 아닌 집회와 시위도 아주 훌륭한 그런 행동들인데 문화행사로 치르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담기 위해서 여의도 공원으로 장소를 정하자고 제가 애초부터 강력하게 강조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깔때기가 뭐게? 깔때기가 이제 100일 깔때기야. 이게. 전염됐어. 아니 근데 신고 자체는 공연이 아니라 집회를 했어요. 신고는. 왜냐면은 왜지? 물론 집회와 시위가 훌륭한 행동이지만 이게 집회가 아니면 집회로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탁현민 우리 그 준비하는 그 친구가 교수가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당황하길래 내가 바로 집회로 신고해라. 번국번하고 관계했고. 그래서. 근데 집회로 신고가 됐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죠. 경찰 쪽에서는 차벽을 칠 근거가 있단 말이지. 당연히 치겠죠. 그래서 연락이 왔어.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걸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문화 행사로 진행할 것이고 우리 방식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차벽을 치지 마라. 그렇게 통화를 했어. 그것처럼 그렇게 큰 행사도 그렇게 하는데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 관할 경찰서에서 뭐 정복과장이나 담당자들이 통화한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아무튼 정복을 입고 와서 그 좀 자극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행태가 더 중요한데요. 몇 대 맞았다고 하는데 맞기는 맞았다고 주장하니까 전치 3주도 나왔고 근데 나오자마자 기자회견을 갑자기 합니다.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뭐 불법 시위를 중단해야 되는데 종로경찰서장이고 거기 관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회 시위를 끝까지 진행하거나 막거나 이걸 정확하게 통제해야 되는데 갑자기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근데 기자들 많이 왔어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기자회견장으로 다 갔죠. 시위 취재하는 사람이 이 사람 맞았다고 하니까 서둘러 열어가지고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하고 사진을 신속하게 홍보계에서 이렇게 내놔요. 이거 탁 내면서. 사람 서장이 맞은 사진은 경찰에서 뿌린 거다. 그렇죠. 경찰청 제공이죠. 네,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가 아니라 서울경찰청이라고 제공자가 딱 나와요 사진 보면. 경찰청 홍보계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줘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맞았고 손 들고 있는 사람 맞았고 이렇게 나중에 했는데 그래서 박 서장이 집단 구타당했다고 하고 그 다음날 모든 보수신문의 일면이 경찰이 구타당했다. 공권력이 목조였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죠. 근데 그 사진 속에서 그러니까 조중동에서 이렇게 지목한 조선일보에서 지목한 구타 유발자가 종로경찰서 고 아무개 경사예요. 근데 이거를 경찰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그냥 이거 부추기고만 있었어요. 왜냐면은 실제 또 보면은 체증반 있잖아. 네. 경찰에는 체증반 있고 너무 많아. 체증도 있고 사진 딱 보면 아니 자기들 서 사람인데 누가 몰라 다 알아. 경찰들은 그 형사인지.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조중동에서도 경찰 출입 기자들은 최정관에서 금방 알아본다는 거 다 안다고. 그런 뻥을 친 거야, 이 친구들이? 아니, 근데. 그러니까 단순한 뻥이 아닌 거지. 다 준비해서 기획된 거죠, 기획된 거. 경찰서장 폭행으로 FTA 반대 운동을 좀 본질을 흐리겠다. 아니, 그게 몇 개면에서 나온 건데, 조중동에서. 다 일면에서 다 뻥을 쳤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 그러니까 뻥이라기보다는 이런 거지. 알면서 쓴 거지, 알면서. 사기. 이게야말로 괴담인 거지. 이게 진정한 괴담인 거지. 왜냐면, 조중동도 다 출입 기자가 있다고. 그리고 경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 그리고 최증반에서 이것이 형사라고 알아본다는 것도 다 알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이 구타당했다고 기사를 써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시위대를 폭력적인 무리로 만들어버리는 폭도. 괴담을 유포하는 게 이게 진짜 괴담인 거죠. 사기꾼들이 그러니까 조선일보 국본이고 이 지금 반 FTA 집회하는 분들의 가장 큰 생명은 도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성을 공격하면 진보 진영은 위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계속 기사를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경찰서장이 매 맞는 나라. 그렇죠. 경찰서장이 얻어맞는 나라. 똑같아요. 자, 되게 이미 준비가 된 거지. 그 기사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11월 28일 날 조선일보 1면인데요. 불법이 합법을 집단 폭행 이렇게 하면서 그 경찰서장이 고개를 숙이고 얻어맞고 뒤에서 손을 들고 때리는 것처럼 하는 그 시민의 사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경찰이에요. 근데 이게 경찰인 거를 조선일보 경찰청 출입 기자들도 안다니까 그러네. 알 수밖에 없어. 양아무개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이걸 모르고 기사를 썼으면 이거 기자하지 말아야지. 일반인들은 모를 수 있지만 기자들은 다 아는 거지. 경찰청 출입자도 다 알 수밖에 아니, 없잖아요. 요 사건이 며칠 날 일어난 거예요? 11월 27일 날 나왔는데 28일 날 그 27일, 28일 날 시위대의 종로경찰서 폭행이 다 일면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이게 기획된 것이다라고 하는 일 가능성이 높다. 추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충분한 거지. 근거가 나왔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11월 22일 날 FTA가 국회에서 날치게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월 29일 날 대통령이 사인하고 근데 바로 날치게 통과되자마자 그날서부터 집회는 계속 이루어지는데 정치권이 합류하기로 결정한 게 11월 25일인가 그래. 3일인가 4일인가 5일 지난 다음에. 그렇죠. 그리고 이 경찰서장이 폭행당했다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이 나온 이틀째 되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집회하던 분들 뭐 번국번 이런 분들과 정치권이 결합되게 되면 이게 폭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무척 두려워한 정치적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대포를 쏘는 이런 물리적 상황보다도 무언가 저쪽의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해서 이걸 망가뜨려야 되겠다. 그렇죠. 라고 하는 정치적 상황이 필요했던 시점인 거죠.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을 밥 먹듯이 하는 좌익, 용공, 그다음에 친북 그 얘기를 하고 싶었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각하께서 11월 28일 날 이런 얘기합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폭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자, 가이드라인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또 현장 취재를 한 한겨레의 하어영 기자. 하어영 기자의 얘기에 따르면은 근접 취재를 했더라고. 근데 경찰서장이 시위대로 진입하기 직전에 어딘가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를 끊자마자 핸드폰으로 워키토키가 아니라 핸드폰으로 끊자마자 가자 이랬다는 거야. 그런데 그리고 말릴 사이도 없이 정복을 입은 경찰서장이 앞으로 밀고 들어가고 옆에 사목조가 따랐고. 그렇지. 근데 경찰서장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자마자 가자 하고 즉각 실행에 옮길 정도면 그 전화를 때린 사람은 최소한 경찰청장급은 되어줘야 된다. 안녕하십니까. 나 경찰청장 조현호야. 아니, 꼭 조현호 경찰청장이 아니라 서울경찰청장일 수도 있지. 그 명령개통상. 이강덕. 근데 최소한 서울경찰청장이나 차장급 정도 돼야 된다는 거지, 라인이. 그렇죠. 경찰서장을 즉각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것이 누구야? 그 이름이 이강덕? 이강덕 그 서울청장이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물대포를 쏘지 않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말을 바로 쳤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울청장급 정도가 최소한 명령하였고 근데 서울청장이라고 한다고 해서 조중동 기사를 그렇게 싸구리 내게 만들 수는 없거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청장급이 아닙니다. 서울청장급 최소한 정도는 오더를 내릴 수 있고 동시에 조중동 데스크에다가 이 기사로 도배를 해라. 그러면 라고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는 것으로 매우 추정되는. 그렇죠. 매우 추정되는.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경찰청 수준은 아닙니다, 이거. 경찰 말 안 듣습니다. 자, 보십시오. 수사권 조정 내내 경찰 입장을 들어주는. 조중동이 어디 있었어? 조중동이 어디 있었습니까? 기사 봤습니까? 그런 기사? 그러니까 없었어요. 경찰청도 그리고 조중동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도에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정치적 기획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라고 추정해 볼 만한 근거가 있죠. 이게 이제 쇠고기 때처럼 촛불이 확대될까 우려됐던 것도 있고 그렇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폭발력을 가질까 걱정됐던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생각해 보면 추운 날 물대포 이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효과적인데 추운 날 물대포를 쏘면 FTA를 찬성하는 사람들조차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왜냐면 어린애들이 추운 날 물대포 맞고 사진이 나오면 그런 여론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게 부담이 되니까 물대포를 쏠 명분을 만들었어야 할 필요도 있었던 거예요. 11월 28일 이강덕 서울경찰청장. 경찰이 물포 사용을 자제하자 경찰과 시위대 간 직접 대치로 이어지면서 경찰관 폭행, 경찰 장비 훼손은 물론 장시간 도로 점거에 따른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일반 시민들의 불편이 극도에 도달하였고 이런데도 물대포 안 쏠 거냐. 그렇죠. 응? 자. 이런 게 진짜 괴담인 거지. 아, 그렇죠. 근데 너무나 잘 짜여진 각본 같습니다. 저기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이 김모 씨한테 바로 일사천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는데. 때렸다는 사람. 네. 전치 3주 나오면 구속영장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전치 3주는 쉽게 나오는 그게 아니에요. 응? 기자회견 바로 하고요. 진단서 바로 떼시고. 이분은 그렇게 빠르세요, 몸이. 그리고 구속영장 바로 청구했는데, 29일 날 영장 기각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조중동 얘기도 꼭 하고 싶은 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자기들도 뻔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경찰인 줄 알면서 언론이 스스로 기꺼이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를 자처해서 거짓말을 유포했다고. 이런 게 진짜 괴담이다. 조중동이야말로 괴담을 유포한다. 나는 모르고 경찰인지 경찰도 몰랐다. 아니 그러면 이런 기사를 쓰면서 경찰 출입 기자한테 얘기도 안 해보나? 아니 경찰 출입 기자고요. 경찰이 얼굴 평상시에 만나던 기자 이 형사들이요 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다서 보지 않습니까? 이게 시위대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짭센지 저 사람이 민간인지 보면 보여요. 그리고 기자들은 이 정권 들어서 체증반이 엄청나게 확보됐기 때문에 다 알아 이게 누군지. 경찰서야 체증반한테 물어보면 다른 안 안다니까. 그렇죠. 그런 거 확인도 안 해보나? 그렇게 체증반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각이 됐잖아요, 김모 씨에 대해서. 아니, 서마다 다 체증반이 있어.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된 김모 씨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내가 박건찬 서장을 둘러싼 경찰들과 몸싸움하는 모습만 찍혔고 내가 때렸다는 그런 장면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걔들이 체증한 것조차 그렇게 많이 체증했을 텐데. 근데 편집해서 내보냅니다, 이분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경찰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거는 간단하거든요. 체증반도 존재하고 출입기자도 있고 간단해. 이 사람들이 맞냐 아니냐. 그거 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자가 직무유기를 한 채 일면 기사를 썼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중동이 이런 식으로 일면을 씁니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괴담이라고 하세요. 이 사진 다 경찰청에 제공받은 거 아니에요? 자기들 찍은 것도 아니고. 아니 연합이나 어디도 같이 찍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사진들을 몇 장 제공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MBN에서 개국하면서 우리가 하려던 여론조사를 했더라고. 뭘 했냐면 조중동과 나는 꼼수다 중에 어느 쪽을 더 신뢰하느냐. 아 그래요? 여론조사를 했어. 나는 꼼수다를 신뢰한다는 쪽이 40%, 조중동을 신뢰한다는 쪽이 17.2%. 조중동 합쳐서. 합쳐서? 조중동을 신뢰한다는 쪽이 17.2%. 우리의 반도 안 되네? 더블 스코어야. 씨발, 반도 안 돼. 나는 꼼수다 쪽을 신뢰한다는 쪽이 40%,
이거는 우리만 듣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게 아니고 전체를 상대한 거예요. 나는 꼼수다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나는 꼼수다하고 조중동 어느 쪽을 신뢰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나는 꼼수다 쪽이 40%, 조중동 쪽이 17.2%. 뜬금없이 생각나네 쫄지 말고 불러보자 이분들을 깨알같이 불러보자 경기 성남 분당구가 보흥길 경기 양주 동구천의 김성수 경기 화성시 앞 김성회 경기 고양 일산 서구 김영선 경기 포천 연천 김영우 경기 안성시의 김학용 경기 수원 팔달 남경필 경기 화성시을 박보환 경기 안산 방언구을 박순자 경기 용인 기흥구의 박준선 경기 고양 일산 동구 백성훈 경기 고양 덕양구 앞 손범규 경기 성남 중원구의 신상진 경기 성남 수정구의 신영수 경기 안양 동안구의 심재철 경기 의왕 과천 안상수 왠지 자꾸 생각나네 이분들이 뜬금없이 생각나네 쫄지 말고 불러보자 이분들을 깨알같이 불러보자 경기 평택시가 원유철 경기 김포시의 유정복 경기 이천 여주 이범관 경기 부천 원미구을 이사철 경기 안산 상록구 앞 이화수 경기 광명시을 전재희 경기 수원 권선구의 정미경 경기 광주시의 정진섭 경기 구리시의 주광덕 경기 부천 소사구의 차명진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선교 경기 파주시의 황진하 왠지 자꾸 생각나네 이분들이 뜬금없이 생각나네 쫄지 말고 불러보자 이분들을 깨알같이 불러보자 왠지 자꾸 생각나네 이분들이 뜬금없이 생각나네 쫄지 말고 불러보자 이분들을 깨알같이 불러보자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 여의도에 몇 명이나 왔는지. 16,000명. 그게 깜빡하고 안 넘어갔네. 16,000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어요. 서울공원이, 여의도 공원의 문화의 광장인가요, 여기가? 문화의 여의도 광장입니다, 아무튼. 여의도 공원의 문화의 광장인가? 이게 뭐야, 이게, 씨발. 여의도 공원의 문화의 마당이야. 거기에 그 평수를 알아봤어. 대략 4,200평이에요. 여기가 대략 딱 사각 공간 안에만 4,200여 평인데 경찰이 집회를 추산할 때 평당 8명 정도 들어가는 걸로 추산해요. 보통 그렇게 해가지고 대충 계속 추산 숫자를 내거든요. 근데 그렇게 단순 계산을 해봤어. 4,200평에 평당 8명 들어갔다. 그렇게 계산해도 대략 36,000명 나와요. 36,000명. 경찰 방식으로 해도. 그렇죠. 16,000명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자세한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미건스에서 나왔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미건스에서 이 건축 설계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이디어 뭘 쓰는 분이에요? 무슨 착한 악당. 네. 미건스 쪽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정봉주 전 의원이 뽑아준 거예요. 자랑하라고 뽑아준 건데 자세히 보니까 정말 과학적이야. 이걸 어떻게 뽑았냐면은 원래 우리가 거기다가 좌석을 8천석을 깔았어요. 네. 일단. 거기 일단 다 찾고. 맨 앞에. 네. 근데 그 8천석을 깐 거를 그리드 있잖아. 격자로. 셀로. 그 공중에서 찍은 사진 가지고 격자로 쫙쫙쫙쫙쫙 금을 그었어. 여기에 8,000명 들어간다. 격자를 전부 다 그었다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격자 안에 8,000명이 들어갔고, 그럼 전체 격자 안에 몇 명이 들어가는지 격자로 나눴기 때문에. 정확하죠, 이게. 숫자가 정확하게 추산이 되잖아. 네. 그렇게 추산을 했어. 그렇게 추산을 쫙 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대략 고 사각 안에 들어간 게 8만 명이 나와요. 네. 사각 안에 들어간 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의자에 앉으면 공간이 큰데 그 옆에 바닥에 앉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앉아. 또 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섰습니다. 그러니까 셀당 몇 명이 들어가냐고 이 셀로 쫙쫙쫙 격자를 나눈 거야. 왜? 공중에서 찍은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오마이뉴스가 찍어주신. 그걸 가지고 이제 셀을 나눈 거죠. 다. 격자를 그리드를 쫙 그려서 격자 안에 이 안에 8,000명이 들어갔다고 하니 그 격자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격자에 몇 명이 들어갔느냐 추산을 한 거예요. 그렇게 추산을 해봤더니 약 8만 명. 그런데 이 격자 바깥에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서 있는 사람도 있고 뒤쪽하고 많았죠. 앞쪽하고 엄청나게 많았거든. 약간 구릉진 데 서 있었고 뭐 이런 분들. 그래서 이 사람은 퉁쳐도 10만 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냥 퉁쳐도. 그럼 그래도 우리 추산이 죽은 추산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3만 명, 5만 명, 뭐 경찰서장 추산 16,000명. 그리고 경찰이 이제 속내를 털어놓은 거 아니야? 주진거 전화했더니 5, 6만. 5, 6만 원 되는 것 같던데? 하고 말했다는 거. 다 포함해서 이게 가장 정확한 숫자 같아요. 셀로 나는 거예요. 셀로 나는 거. 정보주와 미래 권력들 착한 악당. 그럼 10만? 그러니까 그분의 계산법에 의하면 적어도 10만으로 퉁쳐줘도 우리가 손해라는 거지. 제가 그렇죠. 이 트윗상에다가 그 10만이 나오면은 자장면 5그릇을. 오늘 때 돼지 깔때기 많이 나오는데. 아니, 그래 약속했어. 짜증나. 누가 혼자 먹겠다고? 혼자 내가 먹는 시연을 하겠다. 아니 그건 평소에 먹는 양이잖아. 그게 무슨 대답을 그걸 왜 해? 왜 해? 이거를. 근데 하긴 해야 되겠네. 아니 근데 이거를 저는 몰랐어요. 카페 자주 안 들어가니까. 이거를 트윗에서 보고 알았어. 그러니까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과 트윗은 이미 한 세상이 돼버린 거야. 소통의 달인. 이것도 무슨 깔때기예요? 이거 통합 깔때기요. 온오프 통합. 그래서 짜장면은 어디서 먹을 건데? 어디서 먹을까? 동영상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오케이. 이거 쉘로 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죠. 아니 깜짝 놀라지는 않고 이런 방식으로 추산하기도 그렇지. 하는데 아주 참신하게 한 거야. 객관적으로 추산한 거지. 대단히 과학적이에요. 과학적한 거야. 여기 세로 나눠. 여기로 보고 여기 세로 딱 나눈 거예요. 저기 그리고 광장에서 모이면 우리 교회나 이렇게 강당에서 모이면 그 자발적으로 돈을 좀 내라고 하면 나갈 때 어제 진짜 얼마 모였어요? 남의 눈이 보이고 그래서 돈을 냅니다. 근데 광장이었습니다. 광장이어서 돈을 안 내고 그냥 걸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무료 입장, 유료 퇴장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500원을 내도 그 워딩은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무료 입장, 유료 퇴장. 이것도 무슨 깔때기야? 기억다 깔때기. 메모리 깔때기야. 어쨌든 그런데 돈을 셌어요. 물론 1,000원짜리도 있고 뭐 별게 다 나왔어요. 전 세계 돈이 또 다 나왔어? 금반지도 있었고 저금통도 있었고. 저금통 2개하고 금반지가 있었는데 야 진짜 금반지에서 내가 찡했어. 저금통하고. 모인 액수가 얼마냐면 3억 41만 원. 어허. 3억이 넘었어. 야, 그러니까 그 산업대 총장이나 그 관계자가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많네. 금가락질 이런 거는 사실 금가락질 꼭 내려고 온 게 아니야. 그러면 맞는데 그 자리에서 깜빡 현금을 안 가져온 거야. 그런데 꼭 뭔가 내고 가고 싶었던 거지. 제가 보기에는 공연을 보고 나서 맞다 깜빡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금가락질 빼서 내버린 거예요. 그냥. 찡해. 그러니까 이게 어제 그냥 상황으로 보면 한 2억 플러스 마이너스 모이는 게 맞는데 마지막 제 멘트 때문에 한 1억이 넘어인 것 같아요. 줄지는 KO 100KO 당했어. 또 무슨 깔때기야. 줄지는 지쳤어. 자, 마지막 멘트 뭐였어? 마지막 멘트 뭐? 어떤 부분에서? 마지막 멘트?
이제 BBK 스나이퍼에서 FTA 스나이퍼로 보직 변경하겠다. 그게 무슨 감동이야? 아직 안 끝났잖아. 내가 이제 FTA를 물리치기 위해서 다시 내 목숨을 걸고 최전방 공격수가 되겠다.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별로 감동 없어.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감정적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이 있는 거야. 누구 사람이? 나 감정적이에요. 어제 와주셨던 분들에게 너무 진짜 추운데 말이죠. 네, 정말 추웠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비도 왔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마지막 멘트 하면서 정말 그 감정에 목이 매갖고 아유 온 분들 그렇게 추운 데 있는 것도 그렇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근데 이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보면 오지 않으셨던 분들 중에 아니 뭐 모였다 그냥 헤어지기만 하냐 이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보면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FTA가 기본적으로 장기전이 맞아요. 장기전 맞죠. 금방 해결될 수 없어요. 그러면 지치지 않아야 하거든 진짜로. 이럴 때는 막 화가 나는데 울분이 있고 화가 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한 거죠.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동지를 이제 만나는. 그 자체가 위로가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20세기 인간들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21세기 방식으로 싸우는 게 어떤 건지 그 새로운 방식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네. 이런 게 기억에 남는 거거든요. 네. 우리 방식입니다. 꼼수 방식입니다. 우리는 지치지 않고 그렇죠. 한때 구호가 아니라 이게 해결될 때까지. 네. 그리고 이제 21세기는 즐겁게. 21세기는 이것저것 다 섞는 융합의 시대 아니에요? 또 나왔어 갑자기. 융합의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도자. 그러니까 정치인이면서 민주언론상을 받았고 베스트셀러 작가 조선일보를 향해서 최초로 욕을 한 그 정치인. 또 없어요 뭐? 또 있는데 한 7개 정도 되는데 나머지 3개는 피곤해서 기억이 잘 안 나. 이거는 겸손 깔때기. 성대모사가 가능한. 누구? 주진우. 아이 난 몰라. 아이 조선일보하고 통화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게 뭘? 의원님, 아이 난 몰라. 끊어. 내가 언제 그랬어?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 야, 튀어나와. 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조현우입니다. 저도 주진우 기자 성대모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울부짖는다.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지 마. 이거 박원순이잖아. 그러면 안 되는데. 저기 눈물이 나네. 눈물이 나네. 그거 하나 해주세요. 그네 누나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한나라 내비게이션 박근혜입니다. 대전. 나 여기 쓰러질 것 같아. 그래? 너무 아파갖고. 안녕하십니까. 한나라 내비게이션 박근혜입니다. 대전 가시겠습니까? 대전 네네. 좌회전 절대 안 되고 오로지 대전으로만 용기를 인도하는 우리 한나라 내비게이션. 요새 용민이가 물이 올라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콘서트 가면 완전 인기 폭발해 그냥. 책도 잘 팔려. 그래.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분향소를 차렸는데 서정갑 씨랑 몇 명이 서정갑 국민행동 본부장이라고 옛날에 총 쏘고 그랬던 사람인데 분향소를 강제로 때려 부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향소를 지키고 있던 시민들이 이 고소를 했는데 일부 상소 판결을 했는데 서울지법 민사 29부 손지옥 부장판사께서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 재판부에서 시민 상주단에게 서정갑 국민행동 본부장은 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노무현 분향소 때려부셨던 이분이 대한문 앞에서 설치된 분향소를 철거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서 지난 3월에는 벌금으로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근데 80만 원이랍니다. 80만 원. 제가 얼마 전에 2,500만 원의 벌금 이자를 해가지고 몇 천만 좀 더 많이 훨씬 많이 물어줬는데. 물어줬어요?
물어줬습니다. 근데 법의 형평성 따져볼 때 8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송을 당했는데 저희가 얼마를 물어주는지 좀 보시고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무릎을 맞대고. 그리고 요새 주진우가 지금 소송에 쓰나미가 밀려들고 있어요. 소송에 원래 소송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당하던 기자이긴 한데 1위잖아요. 1위 압도적인. 그런데 그렇다고 하루에 2개의 소장이 날라든 날은 없었어. 요새 하루에 2개의 소장이 날라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주진우가 이때까지 그 많은 소송을 당해도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최근 갑자기 판결들이 주진우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진 적은 없고 없는 건 아니었고 좀 지긴 했는데 거의 안 졌는데 요새는 막 집니다.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주진우 기자처럼 이제 많이 당하진 않고 저는 이제 크게 당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이제 우리가 몇 번 주진우 기자한테 이제 애틋한 마음으로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기자와 정치인의 발언을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을 거는 거는요. 정말 전근대적인 법이에요. 미국은 65년 이후로 형사소송의 깜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돼요. 민사소송은. 그래서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기사 쓴 거 아닙니까? 네. 아니 혼자 호의호식 하려면 기사 왜 써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야. 보니까 그래서 이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을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전근대적인 법률 구조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9대 국회 들어가자마자 즉각적으로 개정안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이 들어가서 그러면 이거 중요한 누가 들여다 보내준다고. 아까 조선일보 일면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사진을 이렇게 의도한 대로 자기네들 깔때기를 대가지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제가 이렇게 기사를 썼다고 이거야말로 허위 사실이에요. 이거 그렇죠. 근데 이거야말로 괴담이죠, 그리고. 네. 제가 만약에 그렇게 기사를 쓰지 않습니까? 바로 구속됩니다. 그래서 미국 워싱턴에 언론 감시단체, 인권 감시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있어요. 예. 80년대부터 매년 뭘 발표하냐면 언론 자유도 발표하죠. 언론 자유도를 발표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각하가 집권한 이후로 언론 자유국에서 부분적인 언론 자유국으로 떨어졌어요. 세계 순위 70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세계 순위 70위밖에 못 네, 지금 이 세계 순위 70위라는 건 어떤 순위냐면 아프리카 가나 여기보다 낮아. 우리가 8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 부분적인 언론 자유국이었어요. 부분적인. 네. 언제? 80년대? 8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 우리 등급이 네. 부분적인 언론 자유국이었다고요. 근데 그 등급으로 떨어진 거네요. 떨어진 거죠. 그럼 참여정부 때는 어땠냐? 참여정부 때 우리나라는 정치 자유 1등급 나라였어요.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 부분적인 언론 자유국으로 떨어뜨리면서 이유를 든 게 뭐냐면 반정부 게시글들이 삭제되고 있다. 네. 알고 있어요, 걔네들도. 네. 공식적인 검열도 증가했고 그 방송국의 요직에 대통령 측근을 앉혀서 간섭하고 있다. 정확하지? 우리가 네. 비판한 거 다 나왔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70위로 떨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데 사실 이런 소송들이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예. 게다가 이 프리덤 하우스라는 게 보수적인 단체야, 보수적인 단체. 네. 진보적인 단체가 아니라. 그리고 카카가 좋아하는 미국 단체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떨어진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 올라간 것도 있는데요. 부패 지수 올라갔습니다. 박수!
12.6 서울시장 재보선 당일 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한때 불통 상태였습니다. 디도스 공격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현수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수사팀장. 새벽 시간대에 과도한 트래픽이 몰려서 그 서비스가 다운이 되고요. 일반 정상적인 사용자들이 그 홈페이지 이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고강용 중앙선관위 전산사무관.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치 않다는 그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 모의 훈련도 하고 많이 대비를 했지만 막상 당하니까요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 선관위 얘기도 또 잠깐 하고 해야죠. 선관위 이것도 장기전이에요? 네, 장기전이고 장기전이고 그 선관위에다가 로그 기록을 요청을 했어요. 예. 전현숙 의원실에서 요청을 했는데. 지난번에는 국정원에서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는 그 처음에 보좌관이 구두로 통화했을 때는 로그 기록은 국정원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다. 예, 로그 파일. 예, 로그 파일은. 그래서 이제 중앙선관위에다가 로그 파일을 줘라. 그럼 문서로 다시 요청을 했어요. 아, 문서로? 네, 문서로.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중앙선거관리원 답변 내용이 재보궐선거일에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가 중단하는 사태가 있었으면 이는 디도스 공격으로 대량의 트래픽이 통신 대역폭을 초과하여 유입됨으로써 발생하였습니다. 디도스 공격이라고 디도스 공격이라고 딱 있어요. 네. 발생 초기 자체 대응과 통신망 사업자의 사이버 대피소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상화했으며 추가적인 시스템 비용은 없었다. 현재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에서 수사 중이며 유관기관과 공조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2012년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마비 당시 로그 기록은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의 수사 목적으로 제공한 자료로서 우리 의원실에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실에서 공식적으로 그 예산 심의하면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제 얘기를 듣고. 네. 안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국정에서 관리한다. 네. 구두로 이렇게 얘기했다가 문서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지금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조사하는 이유로 조사하기 때문에 자료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 구두로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거냐. 한 달 내지 한 달 반쯤 걸린다. 이건 장기 체제로 가서 장기적 체제로 가서 한 달 반이 걸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잊어먹으라는 거거든요. 네. 잊어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로그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로그를 공개하면 선관위 서버의 디렉토리 구조가 노출된다. 그래서 그렇죠. 해킹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거든요. 지난번에 짚었던 내용 아닌가요? 그렇죠. 예상했던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서버 로그 말고 다른 로그들이 있어요. 방화벽 로그나 IPS 로그나 IDS 로그나 이런 로그들을 보면 사실은 서로 비교해 보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런 로그들에는 디렉토리 노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핑계입니다. 그렇죠. 로그를 공개하지 않는. 그래서 선관위가 우리 선수들을 너무 지금 우습게 보는 거죠. 우습게 보는 거 같습니다. 띄엄띄엄 보는 건 너무. 지난번 자료를 갖고 그러니까 25개 구. 하나 더. 디도스 공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 방송 나갔을 때 선관위에서 11기가 트래픽이 발생했다고 그랬단 말이죠. 디도스 공격으로. 그런데 그 전에 지금 이 선관위 서버가 어디냐면 KT ID 센터에 있어요. 그런데 KT의 모 상무가 보안 컨퍼런스에서 이 당시 트래픽을 공개를 했습니다. 트래픽을 공개를 했는데 그러면서 디도스 공격이라고 공개를 했는데 그때 당시 그래프도 공개를 했어요. 네. 그래프를 공개했는데 그 그래프를 사실은 KT의 ID 센터가 있기 때문에 ID 센터에서 공개한 그래픽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네네. 그때 뭐라고 하면서 공개했냐면 2기가가 발생했다. 2기가. 지금 11기가라고 그렇죠. 둘 중에 한 군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걸려들었어. 뭔가 하나 걸렸어요. 근데 KT의 모 상무가 그래픽까지 공개하면서 보안 컨퍼런스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디도스다라고 하니까 보안 컨퍼런스잖아요. 전문가들이 앉아 있잖아. 아니 2기가 정도면 선거 당일인데 당연히 그 정도 트래픽은 발생할 수 있죠. 라고 반론이 나왔어요 그때.
보안 컨퍼런스에서. 그런데 며칠 후에 선관위에서 11기가라고 때린 거예요. 뭔가 이상합니다. 다시 한번. 많이 이상하네. 많이 이상해요. 네. 그리고 다 정리하셨나요, 그 내용은? 네. 자, 그 내용은 일단 그래서 깔끔합니다. 지난번 그 6월 2일, 그 작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올해 재보궐선거. 예. 그 그래프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올해 재보궐선거에 투표 장소가 바뀐 게 25.8%예요. 네. 그러니까 2218곳 중에 572곳이 바뀌었고 이게 지난 방송까지 한 얘기죠? 4개 중에 하나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바뀐 지역을 봤어요. 광진구 같은 경우 32.1%인데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얼마가 낮아졌냐 하면 지방선거는 52.9 그다음에 48.6하고 5.3%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5.3 각 구별로 5.3%가 평균이거든요. 네. 30%가 넘게 바뀐 몇몇 구를 봤어요. 광진구 같은 경우는 32.1% 바뀌었는데 여기는 5.3% 낮아지니까 지극히 정상이에요. 정상이고. 자, 문제는 이제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31.4% 바뀌었어요. 이런 데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서초구도 30% 바뀌었거든요. 서초구, 강남구, 그 송파구는 계획도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파트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바뀌어도 상대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자연불악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데예요. 그렇죠. 이런 데는 바뀌면 잘 못 찾습니다. 못 찾죠, 잘. 예. 근데 여기는 31.4%가 바뀌었고 그러니까 투표율이 6.4%가 낮아졌어요. 더 낮아졌네, 평균보다. 1.1%가 더 낮아진 거죠. 그리고 구로구 같은 경우도 막 그 집들이 오목조목하게 붙어 있고 아파트 별로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31.9%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투표율이 6.9%가 낮아집니다. 구로구 같은 데. 구로구 같은 경우. 금천구 42.1%가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뭐 10개 중에 4개가 바뀐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 바뀐 거죠. 엄청나게 바뀐 거죠. 여기는 8.3%가 낮아졌어요. 투표율이. 평균보다 3%가 더 낮아집니다. 그렇죠. 그걸 다 합쳐보면은 숫자가 장난 아닌 거죠. 장난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동작구가 30.9% 낮아졌는데 여기도 5.8% 낮아졌고요. 자,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게 서초구가 31.6% 바뀌었어요. 여기도 많이 바뀐 편이죠. 25%보다 좀 높겠는데. 근데 투표율은 1.3%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말씀하신 대로 계획도시고 아파트기 때문에. 계획도시가 아파트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어떻게 바뀌어도 금방 찾을 수 있는 곳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데들은 중산층 서민이 모여 있고 대체로 우리 범야권 지지율이 높은 지역들. 자, 강남구는 상관관계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보이기 시작하죠. 강남구는 19.8%. 이건 평균보다 좀 낮게 바뀌었습니다. 네. 평균보다 낮게 바뀌었는데 여기도 역시 투표율은 1.3%밖에 낮아지지가 않아요. 상관관계가 보이네. 네. 그렇죠. 그리고 송파구 같은 경우는 25.9%로 평균보다 조금 높게 바뀝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역시 3.9%가 낮아져요. 평균보다는. 평균보다 낮지만 역시 투표구가 많이 바뀌니까 여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네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도 여전히 평균보다는 낮네요. 평균보다 낮죠. 그래서 많이 바뀐 비율은 결과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지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렇죠. 예, 그리고 추론이 아니라 수치를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도시이고 아파트 집중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안 낮아졌다. 그렇죠. 그럼 이것을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높았던 지역은 대체로 투표소가 그 평균보다도 낮게 바뀌었으며 실질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진 거는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친다. 그러니까 거의 투표율 낮아지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았다. 영향을 받지 않고 지난 6.2 지방선거처럼 높은 투표율을 기록을 했다. 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그리고 보면은 뭘 할 수 있냐면 실질적으로 투표소 이동으로 범야권 지지가 높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표가 적게 나오는 그런 결과가 왔고 한나라당 지지가 높은 지역에 표가 더 많이 몰렸던 이런 결과까지 추론해 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추론만으로 했던 것이 수치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거죠. 어느 정도 나오나요? 상관관계가 있다. 이 당일날 아침에 이렇게 투표소 바뀌고 찾기가 힘들었던 사람들 실질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지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네. 그리고 그럼 왜 그래서 이제 이 홈페이지 문제하고 다운된 문제하고 연동을 시키면
상당히 이게 그 의미 있는 위중한 사건으로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혜숙 의원이 자료를 주고 이제 우리 최영희 의원실의 여준성 보좌관 등등이 분석을 했는데요. 전혜숙 의원이 전화 와서 너무너무 고맙대요. 이 내용을 잘 몰랐다는 거야,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는. 그래서 자료를 달라 그래도 잘 몰랐고 지역에 다니는데 대학생 이런 사람들이 전혜숙 얼굴은 모르잖아요. 전혜숙 의원이다 이렇게 막 사진을 찍재요. 의원이. 방송을 들었구나. 그래서 왜 그러냐고 당황을 하잖아요. 정치인 보고 사진 찍고 사인해달라고 하면 저밖에 없거든요. 아니, 이거 깔때기? 아니, 이거 웨이크업 깔때기. 졸고 있잖아. 근데 빨리 결론. 그래서, 저 아시나요? 그랬더니, 꼼수에서 전 의원님이 이 자료 받았다고 그래서 꼼수에서 막 칭찬해서 전 의원님 줄 알았죠. 동네 돈인데 몇 분이 사진을 찍었대 그래갖고. 근데 아무튼 정봉주 의원이 지금 말했던 거는 보기 드물게 사례였는데. 보기 드물게 준비된 사례였는데 그냥 잘 정리해서 그 워딩을 그대로 정리해서 기사로 적으면 훌륭한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해 보자면 이제 디도스라고 하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이거 갖고 계셔야 돼요.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되지도 않고요. 디도스 공격으로라고 딱 규정을 해버렸어요. 무덤을 파는 것 같은데요. 무덤을 팠어요. 무덤을 팠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이유까지 해서 공격으로 대량의 트래픽이 통신 대역폭을 초과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결과까지도 자기들 상세히 얘기해 준 거야. 이거 아니면 죽는 거야 이제. 근데 그렇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어긋난 점은 KT에서 그렇죠. 얘기했던 2기가와 선관위에서 말했던 11기가 차이가 나는 게 하나 있고요. 이미 벌써 어긋나네요. 디도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무덤을 팠어요 애들이. 난 그렇게. 그 디도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로 계속 가고 있는 건데 여기서 선관위 홈페이지는 서버가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서버가 특정 서버만 공격할 수도 있다. 예. 왜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페이지인데 어떤 페이지는 안 됐다. 디도스가 뭐 이러냐. 디도스 공격받으면 다 안 돼야지. 이렇게 말하니까 답변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서버가 여러 개인데 어떤 특정 서버만 공격이 당해서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답변할 수 있는데 근데 디도스라는 것의 기본 그 공격 목적은 페이지 접속 자체를 막아서 업무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망가뜨려버리죠. 특정 서버만 공격해서 구분해 공격하는 건 디도스의 속성에 맞지 않아요. 일단. 그렇죠. 1차적으로 그렇고 두 번째로는 당일날 메인 페이지하고 주소를 찾는 페이지까지는 접속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물론 접속이 되지 않았을 때도 있었지만 접속이 될 때가 더 많았어요. 당시에. 당일날도요? 네. 이게 사실은 의심의 최초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그 연결이 안 됐던 것은 이 DB 연결이에요. DB 하나만 디도스 공격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런 디도스는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서버가 여러 개라고 하는데 선거 정보 시스템이 있는 서버는 접속 가능했어요. 네. 그런데 선거 정보 시스템이 있는 서버에 바로 DB가 돼 있었어. 네. 그러면 그 서버는 작동했어야지. 그렇죠. 그러면 DB만 불가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DB만 끄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관위에서 트래픽이 11기가라고 했으니까 이제 근거를 요구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IP를 공개해라. 11기가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디도스 공격이라고 딱 규정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죠. 선관위가 확정적으로 말한 건 처음이죠. 그리고 이것도 그 타이틀이요. 중앙선관위 로그 기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전혜숙 의원실에서 이걸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뭘 요구할 수 있냐면 그렇다면 그 11기가에 해당되는 IP 로그를 다오. 이거는 서버 구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럼 내가 또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IP를 공개해다오.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에 내가 지금 그 김총수 보좌관 된 거예요? 하세요. 그러니까 IP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거든요. IP 숫자. 네. IP를 그렇죠. 쭉 공개하면 11기가 안에 있다고 했으니까 역으로 이 IP가 맞는지 아닌지 역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1기가가 있다고 했으니까 11기가에 해당되는 당시 로그를 공개해라. IP 로그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IP 로그는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버 구조 정보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이거를 보면 역으로 이 IP가 좀비에서 나왔는지 아닌지 이 IP의 뿌리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부터. 그럼 IP
11기가에 해당되는 IP를 공개 못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거든요. 예. 이제 그걸 요구하세요. 예, 11기가에 되는 IP를 공개해라. 네. 예. 그리고 나서 저희가 미국에 갔다 온 다음에 예. 그 IP가 못 가잖아. 그럼 혼자 하고 계세요. 참 다행이지. 참 다행이지. 그렇죠. 미국 가서 예. 저희가 의원님 못 오게 된 상황을 널리 알릴게요. 예. 네, 전 세계적으로. 화상통화 해 안 해? 해요. 화상통화? 네. 또 화상통화하면서 이 화상을 그러려고 그러지 미국에서. 아니,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 이게 예. 사실은 선관위가 점점 스스로를 탈출구 없는 그러니까 코너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디도스 공격으로 예상되는 공격으로 이렇게 갖고 해야 되는데 단정을 해버렸어. 자, 아무튼 주옥 같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선관위 11기가 발표에 의해서 또라이 전환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좋습니다. 요거에 대한 대응은 우리식으로 미국에 다녀와서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려고 했는데 사건이 터졌습니다. 12.16 재보궐선거 날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혐의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비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공 씨가 선거 하루 전날 고향 친구인 IT업체 대표 강모 씨에게 디도스 공격을 부탁했고 강 씨는 회사 직원 2명을 시켜 200여 대의 좀비 PC로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구식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진주 출신인 공 씨는 최 의원의 차량 운전과 서류 정리 등을 담당하는 구급 비서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체포된 비서는 업무 보좌진이 아닌 운전기사일 뿐이라며 자신과 당은 무관하다고 부인했습니다. 만약 제가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 집권 여당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국기를 문란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최구식 의원이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이고 나경원 후보 선거 운동도 도왔다며 한나라당 배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석현 의원. 수행비서가 이걸 지금 했다고 하는 거니까 그럴 수가 있나, 뒤에 권력적인 배후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사건이 터진 날, 그러니까 31회를 녹음하고 하루 지난 뒤인 12월 2일 청주 공연.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말한 대로 한나라당이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를 공격한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공격한 거예요. 네. 거기까지는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도 계속 떠들어대니까. 공격했다고 그러는 친구가 계속 기사가 어떻게 나오냐면 운전기사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분 운전기사 아니고요. 운전기사 수행비서인데 이분은 정식으로 정책을 담당하는 비서관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몇 번 운전했다고 해서 운전기사로 기사를 뒤집어버린 거야. 디도스라고 발표했지만 이것은 디도스일 수 없습니다. 그건 이쪽 분야 전문가들과 일치된 견해고요. 디도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사이트의 동작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서 행정적인 처리를 전혀 못하게 만들려는 공격이거든요. 박원순 시장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한 건 맞아요. 그게 디도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관위 공격도 디도스라고 여기길 바랬던 거죠. 일종의 물타기인 거죠. 그러나 선관위 쪽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때 확인해 봤는데 디도스는 보통 홈페이지 전체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홈페이지는 접속이 됐습니다. 일부 페이지가 접속이 되는 것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완전히 죽질 않았어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지금 발표로는 그 DB만 공격했다는 거예요. 디도스로. 그런 디도스란 건 세상에 없습니다. 없죠. 중국의 최신 변종 디도스라고 저한테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하도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하니까 우선 누군가가 총대를 맬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선관위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선관위가 개입한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문제거든요. 지금은 한나라당의 어떤 젊은 열기에 그리고 충성하는 마음에
혼자 이 일을 저질렀다고 만들어.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정부 여당이 국가기관을 막 공격하고 있어. 이게 나라야. 뭐야 이게. 거기까지도 할 수 없이 온 거예요. 할 수 없이 온 건데 그들이 이제 피하고 싶었던 것은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이 일에 개입했다라고 이야기가 번지는 걸 막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반전이 끝났을 뿐입니다.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나는 꼼수다. 31회 업로드 직전에 발표하는 총수 성명. 경찰에 따르면 선관위 대표 URL을 공격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이트 전체가 접속 불가여야지 DB만 접속 불능이 될 수는 없죠. 게다가 당시 DB가 위치해 있던 서버의 다른 서비스는 정상 작동했고 DB와의 연동만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좀비가 실제 동원되었다고 한들 그것은 진짜 원인을 숨기기 위한 페인트 모션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의 진짜 원인은 디도스가 아니다.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아메리카에 울려 퍼지네. 오빠들을 건들지 마라.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오늘 하려고 저거 외환은행 얘기 좀 해요. 자, 외환은행. 예. 지난번에 외환은행 얘기, 외환은행과 론스타. 그러니까 론스타가 일종의 징벌적 매각을 명령받았는데 예. 이것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예. 하나은행이 사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했던 요점 뭐냐면 아니 징벌적 매각인데 예. 징벌적 매각에도 프리미엄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냐. 예.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예. 네. 왜 지금 주가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예. 론스타에게 돈을 안겨주는 방식으로 그렇죠. 이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이 구매하라고 하느냐. 예. 각하의 절친인 김승용 회장이 예. 계신 그 하나은행이 왜 이렇게까지 론스타에게 돈을 안겨주지 못해서 안달인가? 그렇죠.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하나은행에서 외환은행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인수하는 건 그러니까 51% 지금 다 그 권장은 41%였었는데 51% 다 사겠다는 거죠. 김승효 회장은 카카의 절친이죠. 카카의 절친이고 심지어는 사회적 일란성 쌍둥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오랜 절친 관계죠.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하나은행에서 외환은행 인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짝 문제 제기했던 SK와의 관계에도 의혹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징벌적 매각을 명령받았는데 지금 이제 오늘 현재 외환은행 주가가 8,290원입니다. 네. 근데 협상 전, 그러니까 그 전에 협상 전 가격은 13,400원에 매각을 하려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건 일단 넘어가시죠. 근데 이번에 협상 후, 매각 가격이 11,900원이에요. 여전히 11,900원이에요. 그럼 오늘자로만 따져도 주당 3,610원을 더 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계산을 해봤더니 1조 1,800억 정도를 더 주는 거예요. 프리미엄을. 그 주가보다. 더군다나 징벌적인 매각을 명령했는데 범죄 사실이 밝혀져서. 그래서 총 오늘자로 그 매각 가격 보면 3조 9천억입니다. 네. 3조 9천억 중에 1조 2천억 정도는 프리미엄이에요. 그런데 정상적인 오늘 주식으로 주식 시가로 얘기를 하게 되면 2조 7천억만 주면 살 수 있는 걸 3조 9천억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야, 너 죄 지었으니까 팔고 나가 했는데 프리미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외환카드 갖고 그 장난쳐 갖고 주가 조작해 갖고 그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죄자한테 너 팔아. 그랬는데 프리미엄을 1조나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노조나 이런 등등에서 이게 이렇게 지금 매각하면 안 된다. 그 론스타에다가 아무 이유 없이 1조 2천억의 프리미엄을 뭐 하려고 얹혀주냐. 그런데 설사 100만 번, 1000만 번 후퇴하더라도 3조 9천억에 그냥 다 프리미엄을 주고 산다고 할지라도 현재 외환은행 상태를 보면 국민은행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은행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국민은행이라 하면 국민들이 투자를 해서. 국민주 방식으로. 은행. 그냥 현재 외환은행에 내부 유보금이 근 3조 가까운 돈이 있어요. 외환은행에. 그러니까 현금, 내부 유보금이 2조 8천억인가 돼요. 그러니까, 3조 9천억을 2조 4천억 정도를 내부 유보금을 쓰고, 외환은행 직원이 조달할 수 있는 일시에 하루 만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5천억쯤 된답니다. 직원들이 다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조만 국민주 모집 방식으로 하고, 론스타에 이렇게 엄청난 배당금을 줬던 외환은행이 아주 좋은 은행 아니에요? 그럼 국민들이 만약 1조를 국민주 방식으로 모집한다면 배당액이 높기 때문에 누구나 여기다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1000만 번 후퇴해서라도 국민주 모집 방식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각하의 절친에게 넘기지 않고 국민들 개개인에게 그리고 국민들이 저축은행에 투자했다 날린 사람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 투자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프리미엄 빼면 2조 7천억 아니에요? 외환은행 사내 유보금 1조 2천억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아직도 그 2조 가까운 돈이 있으니까 아주 탄탄한 은행이죠. 그런데다가 외환은행 직원들은 지금 당장 5천억을 모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조를 통해서 밝힌 듯이. 외환은행의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왜 김승효 회장, 각하의 절친 김승효 회장이 있는 하나은행에 팔아야만 하는가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국민주 방식으로 모집해야 되는 그 근거를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제시했는데 뭐냐면 외환은행은 일단 너무 좋은 은행이다. 그리고 국민주 모집 방식으로 하면 IMF 들어가서 은행이 망가지고 은행이 외국으로 넘어가면서 은행이 철저하게 영리 목적 은행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IMF 이전에는 공공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중소기업, 서민 기업들에게 많이 대출해 줬어요. 근데 IMF 온 다음에 이게 완전 영리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대출도 잘 못 받지 않습니까? 이 외환은행을 그런 국민들이 기업할 수 있는 은행으로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또 하나는 지난 10월 말에 뭘 제시했냐면 지금 외환은행의 수익 구조를 보면요. 5년간 무이자 학자금 대출입니다. 이거를 1조 원 정도 내놓을 수 있답니다. 5년 동안. 수익이 워낙 좋은 은행이니까. 그리고 계산해볼 때 1년 동안 매년 2만 5천 명씩 무이자 학자금 대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은행, 국민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은행. 엄청난 찬스인데. 엄청난 찬스인데 이걸 왜 1조 2천억의 프리미엄을 얹고 주느냐. 근데 그 이게 1조 2천억이 도대체 어디로 가냐 이거죠. 그렇죠. 어디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막 초조한 게 하나금융하고 론스타하고 재계약이 12월 3일. 네. 내일 모레 되는데 뭐 영국으로 또 날아간대. 이 사람들도 마일리지 쌓으려고 별짓을 다 해. 아유, 짜증나. 그리고 이렇게 재계약 그 계약서를 하고 오면 금융위에 편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게 이제 12월 6일로 예정되어 있는 거라서 지금 당장 그래 금융위 편입 승인 완료되는 게 12월 21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외환은행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거 국민주 모집 방식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유일한 대안인데요. 그게 이제 외환은행 그쪽에서 주장하는 유일한 대안인데 예. 외환은행이 이걸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예.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워낙 큰 힘이 이걸 예. 움직이고 있으니까. 예. 금융이라는 데는 김석동. 네. 예. 김석동은 외환은행을 론스타한테 넘기려고. 넘기기 위해서 김석동이 임명된 지가 지금 1년 됐거든요. 1년 됐으면 그 시기가 징벌적 매각 결정된 게 지난해 11월인가 12월쯤 아니에요? 요 시기를 전후로 해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임명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관계, 역학관계는 제가 지금 주진우 기자하고 이제 캐고 있어서 거의 꼭지 딱 일본 직전까지 왔는데 미국 갔다 오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마무리될 건데. 오늘은 사실은 SK하고 전체 그림을 다 열어놓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외환은행 매각이 워낙 시급해서 요 얘기만 드리는 거죠. 먼저 하고 그리고 이 미국에 갔다 SK하고 하는 그림은 사실 우리 생각보다 더 커서 너무 커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 예. 그 하나은행으로 넘기는 게 아주 깊은 구중궁궐에 깊은 숨은 의도가 있거든요. 꼼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결국 우리가 캡니다. 이거 결국 캐고 각하의 임기 마지막에 정말 큰 건을 우리가 잡아낼 거예요. 각하께서 말씀하시길.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 배추값이 비싸면 양배추 먹어. 물가가 오르면 좀 아껴서 써요. 지금은 곤란해 좀 기다려줘요. 노점상 해봐서 하는데 전거민도 돼봐서 하는데 나도 라디오 방송 해봐서 하는데 요새는 낙곰수가 전세계 대세라는데 월와이드 팟캐스트 1위로 널리 떨쳐 내가 카의 이름. 절대 그럴 뿐은 아니지만 소설을 써보는 거야 우리들 맘이니까. 카카도 듣고 계신 거 다 알아요. 전화 한번 주세요. 맥주 한잔 빨아요. Yeah, let's have a party. 카카를 따라서 술값은 반띵. 저희가 이제 지방 공연을 3일 연속 하고 바로 다음날 아침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 전에 하는 마지막 방송인데요. 민변과 함께하는 쫄지마 프로젝트는 저희가 미국에 다녀와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의 소환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같이 함께 발표하려고 했는데 그 소환에 맞춰서 경찰의 소환은 안녕하십니까. 경찰 정당 조영입니다. 자다 일어났다. 많이 잤어? 크리스마스 선물로 소환장을 발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남게 된 정봉주 전 의원은 나는 꼽사리다에 우정 출연을 1회 정도 할 예정이나 과연 할지 그건 두고 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미국 간 사이에 정봉주 의원이 사고 치지 않을까. 물가에 내놓는 애기처럼. 여기 오늘 트윗에 지금 올렸어요. 돼지 녹음하다 또 잔다. 얼른 정리해. 그리고 저희 미국에 가서 그리고 저희가 미국에 가서 미국 석학들에게 절대 그럴 뿐이 아닌 각하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칭송하고 오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추정인데요. 여권 안 내준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요즘 그 미국의 교민들 그 유권자 신청한다면서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세 분이 가는 건 별 영향이 없지만 또 제가 위대한 정치인 융합 지도자 21세기 떠오르는 지도자 융합 지도자 가서 막 또 펌프질 하면 다 유권자 등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분들이 가서 제 역할에 한 3분의 1만 해주고 오세요. 나는 꼼수다. 저희가 우리나라처럼 부분적인 언론 자유국에 하나의 선례, 세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최초의 성공 사례로
알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꼼수 같은 경우에 글로벌 스탠다드 오브 프레스 오브 프리덤. 그렇죠. 프리덤 오브 프레스. 아이씨 바뀌었어. 에이씨 글로벌 스탠다드. 그만해. 네. 그러니까 웨이크업 깔때기 안 통했어? 안 당했어. 아이 왜 그래? 그렇게 마. 안 똑같아. 나 몰라. 안 똑같아. 나는 검사가 언론이 통제된 국가들의 그런 살아있는 모델이 다 하는 것을 알리고 오겠습니다. 예, 잘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see you soon.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쫄지 마. 이거는 김어준이 라면을 끓이다가 물 조절에 실패해서 라면 쫄지 말라고 하다가 만들어진 말이다. 그 글은요 트윗에 먼저 올라온 게 아니고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게시판에 올라온 거래요. 삭제. 라면도 쫄면 안 되고 우리도 쫄면 안 돼. 쫄지 마. 끝. On the upright. So frustrated.